얘가 주저앉네 아주. 떡이 이제 어긋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분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유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일단은 제 주위에는 제 옆에 있는 분이 한 분 키우고 계시고요. 제 주위에서 한 5명 중 한 분은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 네. 거의 비슷합니다. 몇 명이나? 최근 한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1,448만 명 정도 키운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만 더 이렇게 했으면 4명 정도 맞출 수 있었는데 근데 그 4분 중에 한 사람 저는 거기에 또 속하지를 못했네요. 근데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강아지를 이제 한 마리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데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까 봐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반려동물이 낮 동안 혼자 집을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하루 평균 5시간 40분 정도 혼자 집에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혼자 사시지 않으세요? 전 가족이랑 살아요. 가족이랑 살아요? 네. 그럼 지금 여름이는 누구랑 있는 지금은 건가요? 어머니와. 그럼 여름이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맞아요. 거의 없고 네. 혹여나 이제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네. 동생 집에 또 강아지를 맡겨놓고 나가시기 때문에 왜냐면 온 가족이 여름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막 보고 싶어서 그럼 저도 여름이가 좀 보고 싶은데 가끔은 저희 집에도 조금 그럼요. 가능합니까? 네. 여름이가 사람 안 가려요? 가려요. 그럼 저도 가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동물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바로 애니멀 시그널 만나보시죠. 도심 속에 위치한 한 사찰. 이것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보리의 집입니다. 사찰에서 지내고 있는 강아지인가 봐요. 보리 안녕. 늠름한 자태로 사찰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 진돗개가 바로 보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을 엄청 좋아하네요. 네. 스님, 이 친구가 보리 맞나요? 예, 맞아요. 우리예요. 절 지키는 개인가요? 예, 절 지키라고 데려왔는데. 사찰에서 스님과 함께 생활한 지 벌써 4년째라는 보리. 걔들이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잘 안 탄다는데 얘는 엄청 잘 타요. 뭔가 그냥 딱 순해 보여요, 보리는. 어딜 가든 스님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녀석. 엘리베이터에도 익숙하게 오르는데요. 예불 시간을 앞두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는 스님. 그런데 앉아. 보리가 자꾸만 놀아달라고 보챕니다. 먹을 거 있을 때 앉아 그러니까 그때만 이제 해요. 간식이 없으면 앉아가 안 되네요. 예, 그러네. 지금은 그냥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불 시간은 다가오는데 좀처럼 스님 말을 듣지 않는 보리. 이 망나니. 스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난을 많이 치고. 스님이 겨우 보리를 달래고 법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스님이 기도 정진에 들어가자 방금 전까지 말썽을 부리던 보리 언제 그랬냐는 듯 법당 앞을 지키고 서서 목탁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예 자리를 잡고 앉는 보리. 과연 스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된 걸까요? 여기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저희 절만 남았었거든요.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제천에서 모시고 데리고 왔어요. 제천의 한 사찰에서 태어난 보리는 생후 2달 차에 스님을 만나 서울로 오게 됐다는데요. 지금은 이곳의 마스코트가 됐답니다. 아이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착하다. 착해. 아, 만지지는 못하시고. 아유 스님하고는 그냥 그 단짝이지만 저하고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이리 와봐. 어이 맛있게. 아, 너무 좋아하죠, 강아지들. 고기 보리 간식이지. 이거 봐. 맛있겠지. 어휴 잘 먹는다. 사찰에서 유일하게 고기가 허락된 보리. 와, 간식 진짜 많네요. 보리 때문에 절에 고기가 한가득. 한가득. 보리를 예뻐하는 신도들이 하나 둘씩 챙겨온 간식들이 이렇게나 쌓이게 됐다는데요. 덕분에 보리 입에서 고기 떨어질 날이 없답니다. 보살님들도 사오고 쟤도 사오고 손님도 사오고 그래야 보리 주려고 사왔어요. 근데 저는 원래 고기 안 먹잖아요. 예, 손님들은 안 먹어도 강아지는 먹어야 되니까. 신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보리.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보리야 안녕. 오랜만이네. 과자 줄까? 보리야. 보리 과자. 이거부터 절에 도착하면 부처님보다 보리를 먼저 보러 온다는 신도들.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네요. 예쁘긴 한데 물릴까 봐. 에휴, 이렇게나 순한데요. 어머, 오, 보리야, 너 왜 그래? 어머, 물려잖아. 탑을 물잖아 지금. 오, 되게 조용한 줄만 알았는데 나 지금 손 팍 이러잖아. 지금. 근데 저게 물라고 하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스님도 물고. 아니 이게 물어 얘가. 갑자기 무언가 향해 지저대는 보리. 낯선 사람으로부터 스님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일까요? 이렇게 종종 털을 세우고 짖거나 심지어는 입질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안 하려고 그러지. 이거 헤어나가. 언제 공격성을 드러낼지 모르는 보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한답니다. 이거 힘이 세가지고 목에 있는 데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을 써요, 얘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H 하네스 이걸 하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또 바꿔봤죠. 근데 이게 좀 덜 힘을 써, 얘가. 튼튼한 하네스에 입마개까지 갖춰야 비로소 외출 준비 완료. 스님과 보리 본격적으로 산책에 나서는데요. 아유, 보리가 아주 신이 난 것 같네요. 절 안에서는 절대로 오줌 한 방울 똥 한 번 안 나요.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마킹을 하는 보리. 밖에서만 용변을 부는구나. 얼마 못 가? 또 마킹을 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니?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가 산책해요.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그런데 힘이 넘치는 보리 때문에 스님은 항상 끌려다니기 일수. 이리 와. 나를 리드해야 돼, 지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가 나를 데리고 다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나 봐요. 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은 또 얼마나 세인지.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며 앞장서서 스님을 끌고 간다는 보리. 스님은 늘 보리에게 져줄 수밖에 없다는데요. 보리를 저렇게 스님이 따라가면은 보리가 스님을 산책시키는 거죠. 힘들죠. 얘가 한 바퀴 돌고 뭐 땀이 나. 아휴. 보리가 정한 오늘의 산책 코스는 바로 가파른 산길입니다. 아우, 녀석 지치지도 않나 봐요. 이리 가자. 주저 않네 아주. 힘으로 안 되면 이제 그다음에 달래기 작전. 우리 저거 줄게. 아니면 이제 수감을 준다든지
그래서 타협을 해요. 그런데 간식으로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안해. 간식 하나 먹었잖아. 근데도 왜 그래?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 좀 보세요. 진짜 고집불통이죠? 쉬겠다는 거야? 힘들어서? 에? 힘들어서 쉬겠다는 거야? 거의 지금 힘으로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는데요. 대체 뭘 요구하는 걸까요? 안 가? 그럼 저리 가. 이리 가. 이리 가고 싶어. 어느덧 스님은 보리의 고집을 끝내 꺾지 못하고 또 져주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친화적이거든요. 막 사람들 보면은 옆에 와서 치대고 막 꼬리 흔들고 뭐 이러는데 갑자기 그냥 성질 나면은 그냥 꽉 물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고쳐줘야 되는지. 평소 든든한 사찰 지킴이로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보리. 하지만 갑자기 돌변해 사람을 공격하는 두 얼굴의 문제견. 과연 무엇이 보리를 이토록 돌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불 드릴 보면 정말 순한 녀석인데 갑자기 신도들에게 입질을 하니까 진짜 너무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산책을 할 때도 이 고집을 부리는 거 보니까요. 그동안 이제 오냐오냐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보리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좀 키워도 되는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과연 보리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을지 전문가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영정입니다. 오늘 주인공 보리 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이유 없이 막 돌변해가지고 막 입질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그 주변 환경이 개발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원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사찰은 또 외부인들이 많이들 네. 오시잖아요. 근데 사찰 안의 공간은 우리 보리가 생활하는 공간, 즉 자기 영역 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침입자라고 여겼을 때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 진돗개는 다른 종에 비해서 좀 훈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스님이 보리를 산책시키기 힘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진도 같은 경우는 이 다른 견종보다도 자기 고집이 또 굉장히 세고 또 한 주인만 섬기는 걸로 또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지금 보리 같은 경우는 산책 시에 또는 보호자님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이 안 좋았던 기억도 있고 산책했을 때 컨트롤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 혹시 이제 영상을 보셨으면 산책했을 때 거의 보호자님이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끌려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책을 시킬 때 보호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데 보리에게 모든 게 다 끌려가다 보니까 보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으르렁거리고 또는 덤비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산책을 더 해야 되고 나는 이곳으로 가야 된다. 근데 누가? 보호자님은 서열이 결국 낮아졌잖아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난 가기 싫어. 버티면 나중에 결국은 끌려가다 보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습관화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보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호자님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리가 지금 저희 생각대로 스님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기가 미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티면은 스님은 따라온다는 거를 알고 있는 네. 거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할 때 아까 보면 간식을 가지고서 타협을 보셨잖아요. 이 타협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으면 내가 리더하는 곳을 올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어야 되는데 자꾸 타협하고 사정하고 뭐 하다 보니까 가만히 버티면 맛있는 것도 나오고 가만히 잘 꼬리치고 있다가도 갑자기 달려드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건 안 좋았던 기억이 각인돼 있어 그렇거든요. 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낯선 사람에게 놀랬던 경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예민하게 행동하는 이런 아이일수록 행동교정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드디어 보리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몇 살 됐어요? 지금 4살이에요. 4살? 먼저 보리의 상태부터 살펴보는 소장님.
보리가 어떤 행동 성향이 있는지 한번 관찰도 해봐야 되니까 우리 뭐 저기 보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었죠. 지가 좀 힘이 있을 때 할 때 뭐 한 7, 8개월 지나면서 여러 군데 물렸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물린 게 여기 이렇게 요거는 조금 오래됐고 물려가지고 주질 아무른 부분이죠. 진도 성향들은 이제 보호자 지키고자 하는 욕구, 본능, 그다음 경계심 같은 것도 그죠. 굉장히 또 그런 강한 것 같아요. 품종 중 하나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낯선 사람만 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보호자님, 보호자님도 이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보리 평상시에 어떻게 산책을 하는지, 그다음에 보리가 행동했을 때 우리 스님께서 어떻게 컨트롤하고 리드를 하고, 그다음에 누가 중심적인지를 또 보면 그다음에 이제 개선의 방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려견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산책 매너. 그 첫걸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보리는 평소 습관대로 걸음걸음마다 마킹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기둥마다 마킹들 다 하는데 그것도 그럼 이제 배변 습관을 위해서 얘가 그 재미로 산책 나오니까. 산책을 올바르게 시켜주는 것은 보리가 행동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 길이 보리 산책 코스예요? 평소 보리를 리드하지 못했던 스님. 이번에도 보리가 가자는 대로 끌려다니기 바쁩니다. 등짝도 안 해. 머리. 그렇죠.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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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가 또 고집을 부립니다. 지금 어때요? 안 가. 하고 싶은데. 네. 자, 스톱. 산책 가다가 이제 보리가 안 간다고 버티니까 스님이 사정하다가 다시 보리 욕구를 또 들어주잖아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 개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지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부터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보리의 이 황소 고집을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요? 기어이 스님을 또 끌고 갑니다. 가슴줄로 통제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보시면 한번 보리 한번 볼까요? 니더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하기도 하고 배에 이렇게 걸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튀거나 뭐 했을 때는 자극이 와요. 그러면 보리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보리같이 산책이 서툰 경우에는 하네스보다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는 소장님의 조언. 결국 소장님이 리드줄을 잡고 시범을 보이는데요. 요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순하던 녀석이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지금 얘는 자기가 사람한테 이겨봤지 져보질 않았거든. 져보질 않아가지고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줄로 하시고 짧게 잡으세요. 이 줄이 길어지면 뭐 다리도 걸리고 보리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툭 치고 나가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짧게 잡아서 걷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스님과의 실전 훈련. 고집을 부리던 보리가 이내 따라옵니다. 리드줄을 짧게 잡는 것 또한 중요 포인트. 이렇게 같이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자, 스톱.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보리가 반대로 가니까 스님께 돌았잖아요. 네네네. 저까지 혼자 걸어가실 건데 멈췄으면 그냥 쭉 마킹 하려고 하면 바로 툭 해서 그대로 걸어가는데 보리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가면 내가 딱 버텨. 몇 번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옆에 붙는 것이 돼요. 한번 가볼게요. 마킹 훈련도 성공. 반대로 가는데 멈추시면 안 되고 잡으시고. 스님의 리드대로 얌전히 따라오는 보리. 조금만 알려줘도 이렇게 금방 배우다니. 역시 녀석은 문제견이 아니었습니다. 아우 장하다 보리. 나가면은 자유로 준다고 막 멀리 갈 때는 좀 늘렸다가 줄였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보리 행동하는 거 보면 안 간다고 버틸 때 예민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강하게 리드를 해가지고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왜 일리 데리고 오셨어요? 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공간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막고
이렇게 막 저쪽에도 찍고 불을 막고 했는데 안전망을 조금 더 넓게 해주시긴 해야 되겠다. 보통 이제 진도 정도 되면 최소 1.5m 펜스망들이 있거든요. 그거만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스만 보완하면 보리의 안정적인 생활 공간도 오케이. 보리 이름이 불교 용어로 큰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제가 오늘 그 훈련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또 훌륭한 그러한 그 견공으로 끌 수 있도록 제가 잘 리드하겠습니다. 개와 함께 한다는 건 나 아닌 한 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어느새 서로를 지키는 게 삶의 의미이자 목표가 된 스님과 보리. 서로에게 서로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인이자 선물이 아닐까요? 예, 선생님 보셨을 땐 보리는 보통 어떤 성격을 지닌 거예요? 보리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아이거든요. 성품도 굉장히 강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보리가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돌변하잖아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 사찰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다 달려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 진도 성향에 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간도 별도로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리가 좀 산책을 하면서 마킹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잖아요. 반려동물이 이렇게 마킹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마킹의 가장 큰 것은 영역 표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역 표시라는 것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 또 새로운 아이들이 거기다 마킹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곳은 나의 공간이고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접근하지 말아라는 표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는 정말 정해진 곳에서 소변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걸어가는 중간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로 하죠. 근데 그 산책하다 보면은 다른 강아지가 마킹한 곳에서 여름이도 되게 장시간 머물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아니야 가야 돼 하고 잡아 끄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가자고 하면 실질적으로 와요? 아니죠. 계속 냄새 맡으려고 하고. 냄새만 맡죠. 보호자님들 가자 말은 가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다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안 돼? 지나가자 그러면 쭉 당겨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그걸 행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꼭 지키셔서 내가 원치 않는 곳은 마킹하지 못하도록 그냥 지나치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산책시킬 때 마킹 행동을 많이 하게끔 하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부터는 정해진 곳 딱 한두 군데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대로 지나치면서 보호자 소통하는 산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킹을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선생님께서 우리 스님에게 산책시키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강아지 제대로 산책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산책 나갈 때 많이 짖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먼저 실내 교육을 1단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교육은 산책 나가기 전에 목줄을 매서 어떻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는 교육을 먼저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산책 나갈 때 아이들이 나가자 산책 가자 그러면 벌써 흥분을 하죠. 흥분하는 것을 차분하게 앉혀주셔야 됩니다. 기다려 교육을 시켜주면 막 짖다가 편하게 보호자님 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실내 교육을 1단계 시켜주셔라.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흥분하는 곳이 벌써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게 되면 막 뛰어나가고 또 많이 짖는 게 사람 보고 막 짖잖아요. 예, 그럴 때는 옆에서 보호자보다 우리 강아지들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끔 해서 기다려. 그러면 보호자에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교육을 몇 번 반복시켜 주시게 되면 아이들이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위협을 느끼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완화시켜 주거든요. 자, 세 번째 밖에 나가서입니다. 자, 여기서 니드줄에도 핵심 기술이 있어요. 걔들이 막 뛰쳐나갈까 봐 막 이렇게 짧게 막 잡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걔는 본능적으로 목줄을 짧게 당겨지면 막 더 뛰쳐나가거나 벗어나가려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잡으시고 툭 해서 느슨하게 줄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뒤로 툭. 근데 짧게 잡아주셔야지만 이 활동 반경이 보호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걔들이 지짐이나 공격성 이런 거를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한다면 반려견과 우리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보호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반려동물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호자가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리의 시그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신 이용중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